구독 좀 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제 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붕당이죠. 붕당 부분은 되게 많이 힘들어 하셔요. 근데 그 붕당을 나누게 된 원인이라던가 붕당의 시기, 그리고 내용과 함께 좀 한번 흐름으로 정리를 하신 다음에 추가로 뭐 그런 재밌는 이야기, 뭐 야사도 한번 보고 좀 흥미있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원래 붕당 부분이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막 쫓아내고 막 이런 부분이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장희빈 이야기라던가, 그리고 이제 광해군 쪽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지금 징비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또 이제 이런 인조의 약간 무능함 뭐 그런 부분에도 여기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인조래, 선조의 무능함 뭐 그런 부분, 선조나 인조, 선조랑 인조가 조금 욕을 많이 먹는 왕이죠. 좀 무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어찌됐든 왕과 함께 흐름을 제가 쫙 필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나름 되게 좀 여러분들도 도움드리기 위해서 많이 연구한 필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필기를 노트에다가 제대로 필기하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잠깐만요. 자, 쑥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게 됐네. 자, 붕당. 이게 칸이 모자랄 수도 있어서 끝에서 끝까지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붕당. 자, 일단 최초의 붕당이 처음으로 나눠지게 된 이유는 이렇게 동인, 서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붕당이라는 것은 살인들끼리 분열을 한 거예요. 살인들끼리. 훈구는 이제 없어요. 살인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살인들이 뭐 때문에 싸우게 됐냐면 뭔가 관직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바로 이조 전랑 임명 문제 때문인데요. 여기다가 화살표 이렇게 딱 하시고 이조 전랑직 문제. 이조 전랑직 문제 혹은 이조 전랑 임명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바로 심의겸과 김효원이 싸우게 됩니다. 이 관직이 바로 뭐냐면 이조의 전랑이라는 관직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관직이기 때문에 서로 그 관직을 갖고 싶어 했어요. 이것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파벌 싸움을 하게 되고 최초의 붕당이 나눠지게 되고, 또한 동인과 서인은 공부하는 스타일이 달랐어요. 동인 같은 경우에는 이황의 학풍을 이어받은 애들이었고, 서인은 율곡이 아시죠? 5,000원. 이의 학풍을 이어받은, 그래서 영락마파, 기호학파로 이미 동인서인이 좀 학풍적으로 나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붕당 초기에 대해서 좀 그림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동인과 서인, 이조전랑 인사 문제로 대립을 하게 되고, 왜 동인이라고 처음에 명칭을 쓰게 됐냐면 김효원이 동대문 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동쪽에 살았다. 그래서 동인. 또한 이런 살림 세력들도 동쪽에 주로 많았어요. 동쪽에 영남아팍 쪽. 그리고 서인 같은 경우에는 서대문 쪽에 살았어요. 심의견이. 그래서 서인이란 명칭을 썼고, 이쪽은 좀 홍구파랑 좀 약간 좀 친했던 옹건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동인은 좀 강경파고 서인들은 훈구파랑도 친하고 어느 정도 좀 외척이에요. 서인들 쪽에서 왕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동인 서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동인하고 서인하고 나눠지고, 또한 동인이 쭉 이어지다가 동인 서인이 같이 있다가 또 두 개로 동인이 나눠져요. 동인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된 이유는 바로 정여립 모반 사건 때문입니다. 정여립 모반 사건. 정여림이 모반을 일으켰다. 역모를 꾸미고 뭐 반정 막 이렇게 역모를 꾸며가지고 뭔가 배신을 하려고 했을 때 걔네들을 한번 싹 정리를 하는 와중에서 정철이 정여림 모반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나게 반대파들을 치려고 해요. 그 사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온건하게 할 것이냐, 강경하게 처리할 것인가. 이 정여림 모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져요. 아, 제가 이거 기름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펜이 글씨가 잘 안 써지네. 자, 정여립 모반 사건이 무엇이냐면, 이 정여립이라는 사람이 막 대동계를 만들어서 뭔가 좀
이제는 이씨 왕조가 망하고 정감록에 의해서 뭐 정씨 왕조가 왕을 뭐 새로운 왕조를 세울 거다 해서 대동계를 만들고 좀 역모를 어느 정도 꾸미고 있었어요. 그것이 발각돼서 정여립을 정리하면서 이제 정여립 쪽에 붙은 주변 이제 막 뭐 이런 뭐 서인들이라던가 이제 훈구파 애들을 정리하는 와중에서 자 동인이 잠깐만요. 강경하게 정리하느냐 아니면 온건하게 정리하느냐, 그래서 북인과 남인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여립 모반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서 강경파와 온건파로 나눠지게 되는데, 북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여기서 대북, 소북으로 나눠져요. 근데 대북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을 지지하는, 그리고 소북은 영창대군을 지지하는. 근데 결국 누가 정권을 잡았을까요? 광해군이 왕이 됐기 때문에 대북 위주로 또 갔겠죠. 자, 그리고 서인은 이렇게 쭉 유지가 됩니다. 이거를 필기를 먼저 하고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애매하네. 자, 서인하고 남은 북인은 언제 아웃이 되냐면, 북인은 여기서 아웃이 되냐면 광해군 때 인조반정으로 아웃이 돼요. 인조반정이라는 사건으로 결국은 광해군과 함께 북인이 나가고 아웃되고, 소북도 흐지부지 이쪽 남인 쪽으로 붙게 되고, 결국 이제 북인이 아웃되고 나서는 나가고 서인하고 남인이 이제 공존하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자, 서인하고 남인하고 정치에 참여하면서 싸우게 되는 예속 논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속 논쟁 네모칸으로 쓸게요. 서인하고 남인이 이제 예속 논쟁 참여하면서 서인도 참여하고 남인도 참여하는 와중에서 예속 논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황국정치라고 그래가지고 숙종이 의도적으로 황국을 주도해요. 황국정치라는 거는 이때부터 이제 붕당이 변질되게 되는데, 서인이었다가 남인이었다가 서인이었다가 정권이 자꾸 교체되게 돼요. 자, 그래서 예속 논쟁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다가 좀 쓸게요. 예속 논쟁이 2차 예송이 있었어요. 기해, 기갑, 경기갑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기해 그리고 갑인, 기해 예송, 갑인 예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국정치 같은 경우에는 경신왕국, 기사왕국, 그 다음에 갑솔왕국. 앞글자 따서 외워주시면 좋아요. 기갑, 경기갑. 뭔가 리듬이, 라임이 딱딱 맞죠? 기갑, 경기갑.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 예속 논쟁은 바로 뭐냐면, 이거는 제가 밑에 왕을 쫙 쓰고 왕 한 다음에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필기만 먼저 할게요. 이게 칸이 맞아야 되니까. 자, 어쨌든 황국정치하고, 그 다음에 결국 서인이 이겨요. 황국정치. 여기다 이렇게 써야겠다. 먼저 처음엔 서인이 이기고, 그 다음에 남인이 이기고, 그 다음에 다시 서인이 이겼다가 남인이 이겼다가 마지막에 서인. 여기서 중요한 건 서서 마지막에 서인이 이긴다는 거. 결국 서인이 전제화돼요. 서인이 전제화되고 나서 큰일 났다, 칸이 모자라네. 서인이 전제화되고 나서 서인이 이제 노론소론으로 나눠집니다. 자, 노론소론으로 나눠지는 이유는, 다 마지막에 서인이 이겼는데 남은 남인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이제 싸우게 돼요. 남인 해결 문제, 남인 정리 문제, 남인 처벌 문제라고 써요. 남인 처벌 문제. 남은 남인들을 처벌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노론은 강경파고, 서로는 온건파인데 결국 노론이 득세하게 되고, 칸이 모자라네요. 벽파 18까지 적어야 되는데 벽파 18을 일단은 적을게요. 그냥 벽파 18, 18을 위에다 적고, 벽파를 위에다 적고, 벽파 18로 나눠지는 이유는 사도세자가 이때 죽어요. 그래서 사도세자에 대한 문제, 사도세자 죽음. 사도세자 죽음. 목소리 들리세요? 지금 마이크가 좀 너무 먼데. 자, 사도세자 죽음에 대해서 불쌍하다, 좀 동정한다. 뭐 동정을 한 애들은 10하고,
애도한 애들, 애도하지 않고 벽파는 당연하다고 인정하는 부분, 뭐 그런 건 벽파입니다. 그래서 벽파를 이렇게 외우면 좋아요. 사도세자가 그렇게 불쌍하게 뒤지에 가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참 정도 없다, 벽 같다, 벽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벽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벽파가 쭉 가요. 이 벽파가 쭉 이어가서 이것 때문에 세도 정치로 이어지죠. 일부 가문으로. 칸이 모자라니까 저는 아래다 쓸 텐데 여러분들은 옆에다 쓰세요. 여기다 쭉 이어가서 일부 가문, 풍양조씨, 안동김씨 세도 정치로 가는 거예요. 안동김, 풍양조 이런 식으로 일부 가문으로 유지된다. 그러니까 결국의 흐름은 동인 서인 나눠지고 동인이 북인 남인으로 나눠졌는데 북인은 결국 대북소부로 나눠져서 광해군이 주기해서 대북이 정권을 잡다가 결국 인조반정으로 쫓겨나고 소북은 흩어지고 남인 쪽으로 흡수가 되면서 서인 남인하고 싸우게 되는데 예속 논쟁으로 둘이 빡세게 싸워요. 처음에 서인이 이겼다가 다음에 남인이 이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로 이제 처음에는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가 장희빈이 등장으로 또 남인이 정권을 잡아. 장희빈이 아들을 낳거든요. 그리고 나서 장희빈이 너무 막 질투하고 애가 점점 숙종을 막 이렇게 쪼니까 결국 다시 인현왕후를 다시 데려오죠. 그러면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아. 그리고 장희빈이 결국 사약 먹고 죽잖아요. 그래서 남인이 이제 무너지게 되고 남인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따라서 노론소론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요것이 다가 아니라 이것은 왕과 함께 외워야 돼요. 이 필기가 워낙 어려워서 앞부분 목소리가 잘 들렸나 모르겠네요. 제 마이크가 멀어서. 자, 붕당의 시작부터 이렇게 흐름을 잡고 여기다 연표식으로 쫙 왕을 정리를 해볼게요. 슉 이렇게. 자, 붕당이 막 처음에 나타나게 된 거는 선조 때 사림을 대거 등용해서 그래요. 선조 때 사림을 문치주의로 했기 때문에 선조의 문치주의로 사림을 대거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조 때 이제 임진왜란이 있었죠. 뭔가 임진왜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뭔가 국방력을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데 선조가 너무 문치주의에 빠졌기 때문에 임진왜란을 대비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라는 거. 빨간색이라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네요. 이거 잠깐만 뺄게요. 자, 선조. 그리고 이제 동인서인으로 선조 때 나눠지다가 여기 북인 있죠? 북인, 정권 잡은 북인 라인에서 이제 광해군. 자, 광해군이 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인조반정 부분. 근데 인조반정 여기다 썼지만 시기적으로 좀 요쯤에 쓸게요. 여기 예속논쟁에 효종 써야 되기 때문에 인조 바로 옆에다 쓸게요. 그리고 효종. 효종은 워낙 빨리 죽어서 예속논쟁은 현종 때입니다. 1차, 2차 둘 다 예속논쟁 모두 현종이고요. 그 다음에 황국정치는 숙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노론소론 나눠졌을 때가 이제 경종, 숙경, 그 다음에 경종, 노론소론 있을 때 이제 영조, 정조. 근데 뒤로 갈수록 칸 모자랄 줄 알았어. 필기 다시 하고 싶다. 이 칸이 모자라서 이 일부감은 이 부분은 그냥 간단히 쓸게요. 바로 순조, 헌종, 철종인데 순헌철로 그냥 간단히 쓸게요. 순헌철 세도정치 시기. 자, 여기 시기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휴, 칸이 모자라네. 얍. 자, 선조 때 임진왜란 일어나고 선조는 여러분 도망간 거 아시죠? 선조는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하고 나라를 이렇게 국방력으로 이제 군사력을 키워가지고 제대로 임진한테 싸우지 못하고 이것을 광해군한테 맡기고 광해군한테 맡기고 결국 신의주로 피난을 가요. 그러면 이제 전쟁 때 계속 싸우고 전후 복구 사업을 한 건 결국 광해군이거든요. 광해군이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정권을 잡고 나서 광해군이 정권을 잡았을 시기에는 이때 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명나라는 힘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고 후금은 힘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런 와중에서 명과 후금은 당연히 사이가 나쁘죠. 자, 그런 와중에서 조선은 명과도 친교하면서 후금하고도 친교하는 이런 중립외교를 하게 됩니다. 중립외교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강홍립으로 하여금 강홍립한테 파병을 가되
후금한테 우리가 명나라와의 의리 때문에 원치 않는 파병을 한 거지 우리는 너네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이런 식으로 처신을 잘해서 중립외교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요것도 일단 문제가 되고 그리고 광해군이 왕이 될 때 영창대군이 아무래도 소복 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영창대군이 살아있으면 역모를 꾸밀 가능성이 높다 해서 결국 영창대군을 죽여요. 영창대군을 죽이고 영창대군의 어머니인 임목대비를 유폐시킨단 말이에요. 폐위시키고 그냥 쫓아내버린 거야 궁궐에서. 그래서 임목대비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머니 뻘인데 쫓아냈다. 유교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그렇게 죽여버리다니. 그래서 요걸 가지고 태클을 걸어서 인조 반정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결국 광해군은 결국 쫓아내고 결국 인조가 왕위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비판하는 이런 서인들이 결국 광해군을 쫓아내고 인조 때는 이 서인들이 원하는 대로 친명배금을 하게 돼요. 친명배금 정책. 결국 친명배금 정책 때문에 정묘호란과 칸이 없으니까 호란이라고만 쓸게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호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것 때문에 인조는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그래가지고 삼보구음례에 막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머리에 피나도록 인사하고 이런 굴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효종이 즉위하고 나면서 서인들이 민망하잖아. 자기 때문에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인조가 이렇게 피해를 입기도 했고 민망하기도 해서 명분이 필요하기도 했고 또한 끝까지 명나라에 대한 원수를 우리가 갚겠다 이런 식으로 정신 못 차리고 효종 때 북벌론을 제시해요. 북벌론. 근데 이 북벌론은 자기네들의 그런 명분을 유지하고 그러기 위한 북벌론이었지 실제적으로 군사를 엄청나게 키우고 진짜로 한번 싸워보겠다 그런 북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북벌론이 제기되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우리가 지원군을 보내기도 합니다. 나선정벌. 나선정벌을 했다는 거는 북벌론이 무너졌다는 거와 마찬가지죠. 나선정벌은 러시아가 침략해 오는데 청나라가 조선 너네 군대 보내 지원군 보내 그랬더니 이걸 보냈어 두 차례. 그래가지고 나선정벌을 했다는 거. 북벌론은 결국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북벌론하고는 누구랑 싸우게 되냐면 북학론하고 싸우게 돼요. 북벌은 오랑캐를 치자 청나라를 치자 북학은 아니다. 청나라의 우수한 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북벌론을 주장했던 건 바로 서인이고요. 서인이 북벌을 주장하게 되고 남이는 북학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인과 남이는 북벌과 북학에서 이미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벌론에 서라고 써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북학론에 남인이라고 써놓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둘이 이렇게 이미 싸우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예속 논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 예속 논쟁은 별것도 아닌 거야. 상복 입는 문제인데 상복을 1년 입냐 9개월 입냐 3년 입냐 1년 입냐 이거 가지고 싸운 건데 기해예송 때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 자의대비 이거를 제가 자의대비를 사진을 잠깐 실었는데요. 저기 뽑았는데 그냥 드라마에 나온 거 뽑아왔어요. 이 자의대비는 장렬왕후인데 되게 안타까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시집을 오는데 인조가 이미 나이가 44살 44일 때 이 장렬왕후가 15세 시집을 와요. 그런데 그러면 되게 이뻐가지고 어려가지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인조는 좋아하지 않았어. 인조는 이미 누구한테 빠져 있었냐면 인조는 이미 조소용이라는 이미 이 조씨한테 이미 엄청나게 빠져 있었고 이 후궁만을 엄청 이뻐했다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인조가 그래서 이거를 막 역사로는 자의대비가 엄청난 성녀다. 돌 같은 여자다 막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 자의대비가 이제 효종이 죽고 나서 상복을 어떻게 보면은 자의대비가 효종보다도 어린데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의대비가 그래도 계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조의 그 어린 중전이기 때문에 계비란 말이야. 계모가 아니라 계비. 어쨌든 그 자의대비가 효종 때 상복을 입는데 이 효종이 적자가 아니거든요. 인조가 죽고 나서 효종이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효종이 적자가 아니냐면 왜 이 소현세자라고 그래가지고 첫째는 청나라로 볼모로 가잖아요. 자 어찌됐든 효종이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자의대비가 상복을 입을 때 효종은 첫째가 아니니까 1년만 입으면 된다. 그리고 아니다. 3년 입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때는 서인이 이겨서 1년만 입어요. 그래서 서인의 1년. 그러니까 둘 다 1년이 이겨.
서인이 이겨가지고 1년만 있게 되고, 두 번째 이제 가빈예송은 효종의 이제 와이프가 효종 비가 죽고 나서 또 상복 문제, 또 자이 대비가 상복을 몇 년 입냐, 이거 어이없는 걸로 또 싸워요. 이제 남이는 1년 입자고 그랬고, 서인은 또 적자로 이제 효종을 둘째기 때문에 적자로 삼지 않고 좀 무시하는 입장으로 또 9개월만 입자고 그래. 근데 결국 이때는 그냥 1년만 입게 돼. 둘 다 1년 1년이 이겨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송 문제 뭐 1년 9개월 그렇게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런 스토리가 있구나. 결국 중요한 건 이거야. 누가 이겼느냐. 첫 번째 예송 때는 서인이 이겼고, 두 번째 예송 때는 남인이 이겼어요. 남인이 이겼기 때문에 이때 남인이 어느 정도 파워가 있어서 남인이 얘가 숙종한테 장희빈을 연결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인이 이때 숙종한테 장희빈을 쫙 연결을 해주죠. 왜냐하면 장희빈의 오빠가 그 남인 계열 사람이거든요. 자, 어찌됐든 한국 정치는 장희빈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 이긴 남인들이 장희빈을 숙종한테 연결을 해주게 되고, 숙종은 어떻게 보면 최초의 탕평을 책을 실시하긴 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탕평책을 처음 시도하긴 했지만 실패에 그치고, 일부러 살인들이 너무 권력이 높아지는 거를 우려했기 때문에 황국을 일부러 황국 정치를 숙종이 의도해요. 황국을 의도한다. 황국을 일부러 숙종이 의도를 하는데, 사실 의도한 거로 하긴 좀 뭐하고 장희빈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장희빈은 이뻐해서 그렇게 하게 된 건데, 자, 어쨌든 경신왕국은 이때 남인이 이제 아웃되고 이제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고, 기사왕국은 장희빈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희빈이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장희빈이 엄청난 이쁨을 먹게 돼. 그러면서 남인이 득세하게 되고, 그러다가 장희빈이 어느 정도 막 너무 질투하고 막 그런 거 있죠. 막 지푸라기로 막 인현왕후 막 죽이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장희빈이 무신을 믿고 뭐 여러 가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인현왕후를 다시 데려오죠. 그때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한국 정치로 숙종 때 이때부터 이제 붕당이 너무 변질되게 돼. 너무 서로 싸우고 붕당 정치가 좀 점점 이제 변질되게 되고, 그리고 나서는 완벽한 변질. 서인이 이기고 나서부터 서인이 일당 전제와 서인이 정권을 모두 다 잡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종이 장희빈의 아들인데 너무 빨리 죽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영조가 올라가게 되는데, 영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경조는 뭐 장희빈 아들. 경종이 빨리 죽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얘기가 많은데, 장희빈하고 막 시어머니하고 서로 경종 가지고 막 안 준다고 하다가 다리가 찢어져서 중요한 부분이 좀 찢어졌다는 얘기도 있고, 어쨌든 경종이 어렸을 때부터 유약했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리고 이제 영조는 동의의 아들이죠. 무술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영조는 그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컸어요. 그래서 영조는 신하들의 말을 안 들어줄 수가 없었고, 그것 때문에 그런지 자기 아들도 신하들의 그런 모함에 사도세자를 결국 죽이게 되죠. 사도세자를 죽이게 되는 영조. 자, 그리고 정조는 아무래도 사도세자를 죽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은 것에 대해서. 요런 스토리는 그냥 간단히 하고, 어차피 지금 붕당 설명하느라고 추가적으로 한 거니까 나중에 다 더 설명할 거예요. 그 부분. 영조 정조의 개혁 정치는 탕평책에 대해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정조의 그 탕평책이 상대로 성공하지 못했고, 결국 순종, 헌종, 철종 때는 세도 정치가 되게 되는데, 요거를 좀 정리해서 필기를 해볼게요. 파란색으로. 이 붕당에 대해서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의 붕당 가지고 당파성론,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우리도 공부하다 보면 붕당을 막 비판하게 되고, 도대체 조선 때 붕당 가지고 왜 이렇게 싸운 거야?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붕당 정치가 초기에는 그렇게 나쁜 붕당은 아니었어요. 사실 당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고, 오히려 서로 이렇게 경연이라던가 서로 회의하고 싸우면서 더 좋은 쪽으로 국가가 갈 수도 있는 거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숙종 때부터 좀 변질이 되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조 때부터 숙종 때까지는 건전한 붕당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붕당이 그게 정치적으로 큰 피해를 입히지 않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아무래도 정권이 좀 교체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때까지는 건전한 붕당기로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숙종 때부터 경종부터 영종 때까지 이때부터 붕당 변질기로 봐요. 황국 때부터 붕당이 변질됐다. 그리고 영조정조부터 순조까지는 순조 주기 전까지 영조정조 때까지는 이때는 탕평기라고 하고요. 제가 필기를 여기서부터 촘촘히 했어야 되는데 칠판을 생각 못해서 여기가 너무 좁아졌는데요. 이 마지막 여기 순조, 헌종, 철종 때는 세도정치기라고 써주세요. 세도정치. 이렇게 칸이 너무 모자라죠? 안타깝다. 안 씁니다. 여기서부터 좀 촘촘히 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기를 건전한 붕탕기, 그리고 붕당 변질기, 그리고 탕평기, 세도정치기 이렇게 왕별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왕의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더 추가로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더 필기를 안 한 부분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붕당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벽파, 시파 나눌 때 호랑로는 좀 되게 어렵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성리학 부분에서 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러분 붕당의 흐름에 대해서 이 부분 하실 때는 이 부분 정도 공부하시면 한국사 1급은 이 정도만 공부하셔도 될 것 같고 저기 뭐시냐 공무원 국사 공부하실 때는 대북 소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고 벽파 시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고 관련 인물들, 관련 스토리 그런 것만 조금 더 추가해서 필기하시고 교재 보시면 나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좀 이런 사료 같은 것들도 좀 봐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붕당은 제가 막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필기를 이렇게 확대하셔서 보시고 흐름을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필기하실 때 이렇게 이 뒷부분은 여유 있게 하세요. 제가 좀 칠판이 모자라서 못했는데 왕 이렇게 정리해서 그리고 예속 논쟁은 현종 때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인조반정 요 시기인데 제가 지금 칸 때문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한국정치는 숙종 때라는 거 이렇게 쪽 현종, 예속논쟁, 한국정치, 숙종 이렇게 기억하시고 남인처벌 문제 노론서로 나눠진 거 그러니까 나눠진 원인 동인서인 처음 나눠진 건 이조전랑 문제 북인남이는 정여린 모반 사건을 정리할 때 이런 정철의 처우 뭐 이런 정여린 모반 사건과 관련해서 나눠진 거 강경파, 온경파로 나눠진 거고 북인은 의병장들이 여기 출신이 많아. 대북 출신이. 그래가지고 광해군과 함께 임진왜란 때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광해군이 즉위하고 나서도 그 의병장들이나 임진왜란 때 공을 세운 사람들이 광해군 측근으로 유지를 해요. 대북은 광해군 때 이제 정권을 잡다가 인조반정으로 아웃. 그리고 예속논쟁과 한국정치 끝나고 나서 이런 결국 서인이 살아남아서 서인이 이기고 남인처벌 문제로 노론소론으로 나눠지고 강경파 중에서도 못된 애들만 살아남는 거야 결국. 사도세자 죽음에 대해서도 사도세자가 죽은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벽파가 정권을 잡게 되고 벽파 중에서도 마지막에는 안동입시 풍양조시로 일부 가문만. 그러니까 점점점 정치에 참여의 폭이 좁아지고 점점 나라가 파탄이 이르는 거죠. 세도 정치가 어떻게 보면은 붕당까지는 괜찮은데 세도 정치가 된 게 우리나라 조선 후기에 정치의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붕당은 이렇게 세도 정치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교재로 한 번 더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이 부분 정말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필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붕당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 부분과 그리고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그 전쟁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